2교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시간이 가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죠? 강사 역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내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수업 듣다 보면 됩니다. 아셨죠? 혹시 그 종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종중의 구성원은 늘 우리가 종원이라고 해요. 자, 종원 손. 선생님 종원이세요? 어디 죄송한데 어디 영천. 저 성은 좀 물어봐도 돼요? 영천 이씨 종중. 몇 대 손이세요? 33대 손. 그러면 이제 그 시제 내일 모레 지내시겠네? 10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아 그래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 중에 종원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종원은 뼈대 있는 가문에만 종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이 속해 다니는 그 시제는 유사종중이에요. 저는 순창 설가 68대 손입니다. 근데 저희 시골에 10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시제를 지내는 거기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제 6대 손만 지냅니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창 설가 68대 손이니까 원래 종중의 개념은 1대부터 68대 손까지 다 지내야 돼.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중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시제 모임은 아마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6대 3대로 자를 거예요. 이런 단체는 유사종중이라 부릅니다. 다만 우리는 이론적인 얘기에 의미해서 종중은 1대부터 돌아가신 분들 제사를 다 지내는 종중인데, 종원의 종중은 남자만 종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뭔 얘기냐면 예전에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은 남자만 됩니다. 성년이 남자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요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관습법입니다. 오랜 관행이 고도되어서 법적 확실을 취득한. 근데 문제는 관습법으로 성립했는데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법인데 제일 중요한 관습법에 요 법적 확신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이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법적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담배 피세요? 담배 피세요? 선생님 담배 피세요? 도대체 담배를 왜 안 피는 거야? 저는 죄송한데 술은 못 하는데 담배는 달고 삽니다. 여자를 택할래 담배를 택할래 그러면 저는 담배를 택합니다. 담배를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식사하실 때요 밥 먹다가 담배를 무셔. 한 40년 전에. 그래도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담배를 필 모양이 어머니 하는 일이 뭐냐면 할아버지 앞에 잿더리를 갖다 드려요. 밖에 나가서 아니면 방 안에서 개념 없이 밥 먹다가 담배를 피워. 혹시 아버님 담배 피셨어요? 아버님 어렸을 때 아버님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웠어요? 아니면 방 안에서 피웠어요? 방 안에서. 개념이 참 없으셨네. 돌아가셨어요? 자, 제 마인드 이해하셨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담배 피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감옥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옥 가.
담배 피우니까 죄가 돼버렸어 지금 상황이. 아니면 담배 방이 만들어질걸? 담배 피울 수 있는 방을 만들 거야 돈 내고.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 여러분 다 아시겠네. 저 신혼여행 태국 갔다 왔는데요. 태국 가는 비행기에서 담배 피웠습니다. 우리는 다 아시겠네. 예전에는 비행기, 버스, 시내버스에 담배 피우고 있었어.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죽일 놈 됐어.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관습법으로 법이다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이 법이 확신적인 것이 가치관이 뭐해? 흔들려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관습법을 인정하면 안 되겠네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법으로 믿었어.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법이 아닌가? 라는 마인드가 될 수 있잖아.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관습법이 법적 확신만 있다 보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다 보니까 차라리 법을 만들어버려요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관습법의 범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법적 마인드만 가지고는 인정되는 관습법이다 보니까.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칠판 좀 보세요. 의미는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관습법의 성립 요건, 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을 취해가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성립한 관습법이 뭘 발생하려면 효력, 다른 말로 유효하려면 자 보세요. 관습법도 뭐예요? 법이지. 그러니까 전체 법질서하고 부합, 조화를 이루어야 돼. 관습법만 툭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 관습법 법이다 보니까 전체 법질서와 부합되고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법이 뭐예요? 헌법이야. 헌법 정신에 뭐 해야 돼? 부합. 우리 헌법상 남녀는 차별받지 않는다 라는 게 헌법 조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종원의 자격을 성년 누구에게만 남자에게 주잖아. 그러면 요 관습법이 헌법을 뭐하고 있어? 위반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 최고의 법이 뭐예요? 최고의 법은 헌법인데 관습법 헌법을 위반해버렸잖아 지금. 그럼 이 관습법 인정하면 돼? 안 돼? 안 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관습법이 성립했어도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그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인 헌법과 조화를 이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확신. 그걸 지킬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 또 최소한 법을 국민에게 강요하려면 그 법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었을 때 비로소 관습법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시험에 안 나와. 당연한 얘기니까. 그럼 역으로 헌법 정신에 전체 법질서에 뭐하지 않거나 부합하지 않거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이 뭐하면 흔들리면 관습법 아닌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정당하지도 않고 합리성이 없다면 결론이 뭐야?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됐나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29페이지 아래줄 판례 있어요? 판례 얘기를 칠판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3번 지문만 읽어보고 갑니다. 3번 지문만.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변화된 우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중의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표현 잘 보셔.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성년 남녀 모두 종원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는 저 관습법이 헌법의 정신에 뭐 된다? 위배되더라.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성립했어도 법적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더 이상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야.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나머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페이지 오니까 이제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을 쭉 설명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봅니다. 칠판 좀 볼게요. 우리 차후에 배울 텐데
자, 이렇게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땅 속에요. 뜨끈뜨끈한 이렇게 온천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수는요, 토지의 일부예요. 갑의 토지 지하에 뜨끈뜨끈한 뭐 있다고요? 온천수. 그러면 온천수는 토지와 독립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일부야. 그럼 이랬을 때 온천수만 마실 수 있는 온천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겠느냐?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판례 2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번. 온천에 관한 권리. 세 글자로 뭐? 31페이지 판례 2번. 온천에 관한 권리. 세 글자 뭐?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그럼 정리. 온천에 관한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관습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기 끝. 자, 판례 3번. 관습법상의 밑줄 무슨 통행권? 사도 통행권. 자, 그러면 사도 통행권. 요 사도는 뭘까요? 사도는 개인의 도로. 사도 개인 도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요 시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고 여기가 길이 도로가 있고요. 여기 도로입니다. 이제 요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을의 집에 을 토지에 을의 집이 있는데 문제는 갑 토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올해 나이 86세예요. 어르신인데요. 요 어르신께서 길로 도로를 통해 가지고 버스 정류장을 한 게 아니라 요 땅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가로질러 가지고 버스 주행을 다 했습니다. 다닌 지 몇 년 됐다고요? 80. 그런데 최근에 갑의 땅의 주인이요. 병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병 땅 바뀌었어. 그랬더니 병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산 땅에 뭐 노인이야 을이 지팡이 쥐고 다니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 병이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어르신 이 땅은 개인 사유지니까 다니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을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내 몇 평생 몇 평생 80년 다 했다. 이런 걸 인정하겠느냐 그 얘기야.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야. 길 있는데 뭐라고 하냐고 지금. 그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 통행권이라고 하고 관습법 아니니까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모셔봐. 4번.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이른바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5글자 기억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까지 보시고 의미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자,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주위에 이렇게 빼곡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주위에 이렇게 숲이 있는 공원이 있는 아파트 숲세권인가요? 비싸요, 안 비싸요? 요즘 비싼 것 같아. 근데 요 공원의 이용객 그건 누굽니까? 공원의 이용객. 공원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조사해 봤어요. 시간대를. 자, 오전 8시부터 낮 정오 12시까지 주로 이용객 누구야? 뭐 직장인이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뚜렷한 직업이 없는 어르신들. 자, 시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한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로 누구야? 애들이겠지. 잘 아시네. 자, 쭉 갑니다. 새벽 시간대 3시부터 5시 이용객 누구야? 뭐? 뭔 노인네요. 새벽 3시부터 5시라니까 누구겠어? 곱비리겠지. 아니겠어요?
술 먹고 마약 뻥하는 이런 곱비리같이 시끄럽게. 그래서 요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가 80년대라면 이 공원이 개판되더라. 그 얘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쓰러져 있고 토해 있고 기타던가 하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이 공원은 우리만 씁시다. 얘들 못 쓰게. 그렇게 공원 이용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네. 그 얘기야. 근데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인근 공원은 너희 주민들이 주로 쓰겠지만 너희 주민들만을 위해 지어놓은 공원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관습법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의미 됐나요 지금? 그 얘기고. 그 다음 5번은 좀 기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차후에 이런 얘기 배울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갑이란 사람한테 여러분 을이 돈 주고 사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집을 등기하셔야 돼요. 따라서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이 하나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라고요? 등기해야 돼. 매매 대금 주는 거 상관없어.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요? 등기. 이에 비해서 여러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망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아버님의 집이 여러분한테 상속이 돼버리면 상속인 을은요 아버지 집 취득하려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만 상속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갑의 집이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 주고 팝니다. 근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어. 됐어요? 그럼 이 매수인을 뭐라 할 거야? 그 얘기야. 뭐라 간다고요? 뭐라 부른다고? 미등기 매수인. 그럼 보세요. 이게 민법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6글자 미등기 매수인 나오면 뭔 정황인지를 이해가셔야 해야 돼. 그럼 돈 주고 샀어 안 샀어? 샀으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매수인. 맞아요? 근데 매수인 앞으로 뭐가 안 돼 있어? 등기 안 돼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미등기 매수인이라 불러.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은 뭐 하지 않았다면? 등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집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됐어요 지금? 끝.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자 보세요. 자 무허가 미등기 매수인. 뭔 뜻이야? 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뭐래요? 무허가래. 그리고 이 건물이 뭐래? 미등기인 건물이래. 그걸 갑이 을에게 뭐 했대? 팔았대요. 그러면 을을 뭐라고 부른다고? 을을 이렇게 부른다고? 뭐라고? 무허가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부른다고. 됐어요 지금? 그럼 실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뭐라고요? 신축. 그러면서 지붕 세우고요. 기둥 세우고 가운데에 주벽 세웠습니다. 이 순간 이 갑은 신축한 사람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건물을 뭐 했으면? 건물을 뭐 하면? 신축하면 구청장한테 가서 뭐 받지 않고도 허가 받지 않고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갑은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이게 법률의 규정이에요. 자 일단 건물을 뭐 하면? 신축하면 최소한의 뭐? 최소한의 뭐? 지붕 그리고 뭐? 기둥 그리고 뭐? 벽만 세우는 순간 건물을 참여 잘 보셔. 건물을 완성하지 않아도 신축자는 소유권 뭐 한다? 취득한다. 요게 법이라고 지금. 그러면 갑은 신축했으니까 지붕, 기둥, 주벽 갖추면 건물이 뭐 되지 않아도
완성되지 않더라도 갑을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이 상태에서 둘이 뭐 한다고요? 사고 팔았어. 사고 팔았어. 그래서 매매대금 주고 을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도 얘는 소유자의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 아니야. 됐나요? 다시 건물을 뭐 했으면 신축하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얘는 소유자의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 맞습니다. 법적인 소유자야. 근데 그걸 돈 주고 산 사람은 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을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 얘기가 판례 5번. 그래서 5번만큼은 반드시 기억. 읽어볼게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뭘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네요. 네 가지는 달달 암기합니다. 첫 번째 2번 판례 원청권 3번 판례 사도 통행권 3번 판례 공원 이용권 4번 판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누구 양수인 나오면 요것들은 관습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관습법 아니니까 뭣도 아니다. 물권도 볼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단순 암기. 됐습니까? 시험 지문에 관습법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 나올 때는 원청권은 관습법입니까? 사도통행 관습법 그것만 물어봐. 됐나요 지금? 그런 맥락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요 얘기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자, 기본서 왼쪽 보니까 185조 나와 있어요. 왼쪽 185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왼쪽 185조. 물권은 뭐?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니까. 그럼 따라서 물권을 법률로서 뭐 할 수 있고 창설할 수 있고 뭐로도 관습법으로도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85조를 우리는 차후에 이걸 이렇게 부를 거예요. 185조를 물권 법정주의라 부를 겁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란 뜻이 뭐라고요? 물권 법정주의의 뜻. 자, 물권 법정주의의 뜻 칠판 보셔봐.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물권 법정주의 의미 뭐라고?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법률도 법이고 관습법도 법이잖아. 따라서 법이 아니고서는 물권을 정할 수 없다고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칠판 법률에 의해서 창설된 물권이 뭐 있느냐 그 얘기야. 그래서 차후에 배울 겁니다. 물권의 종류,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민법에 나와 있잖아. 그것이 법률에 의한 물권이야. 이에 비해서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그래서 방금 봤던 원청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관습법 인정되지 않으니까 관습법이 아니니까 뭣도 아니야? 물권도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권이 뭐 있느냐? 칠판 보세요. 분묘 기지권이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권입니다. 또 내지는
책에 있을 거예요. 명인방법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 또 내지는 동산의 양도담보물권 또 내지는 법정 지상권 등이 요 네 가지가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뭐라고요? 물권입니다. 그래서 칠판 보세요. 분묘 기준은 뭐냐면 분묘는 뭐예요? 묘뚱. 묘잖아, 묘. 그럼 보셔봐. 묘를 가서 보면 이렇게 봉분이 있고 앞에 뭐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죠? 그리고 할아버지 서 있잖아, 할아버지 서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정상적인 묘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서만 침범보다 사성이 이렇게 정도 있잖아, 지금. 그러면 분묘의 기준은 뭐냐면 묘 맞죠? 요 기준은 뭘까? 묘주의. 그래서 묘와 묘주의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묘 기지권이라 불러. 됐습니까? 자,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산. 네, 그 마을 밑에 을이 사는데요. 마을에 을이 사는데 이번에 을의 아버지 A가 나이가 있어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란 요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를 좀 묻고 싶은데 아버지를 묻을 자기 산산이 없어. 그래서 갑의 산에다가 을이 아버지 묘를 써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묘를 썼습니다. 지금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묘를 쓴 지 20년이 지나버리면 이 을은요, 저 묘에 관한 권리, 분묘, 주의를 쓸 수 있는 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우리 법은 시효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관습상 인정되는 새로운 물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남의 산에, 남의 토지에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분묘를 썼다면 이런 경우에 동방예유직이다 보니까 이 묘 철거 안 됩니다. 몇 년이 지나면? 20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묘 기지권이라 불러. 현재 관습상 인정되는 뭐라고요? 물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돌아가시면 땅에 묻히고 싶으세요? 아니면 흩날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 땅속에 묻히고 싶어서 아니면 어디 이게 뭐죠? 새끼들 자주 보라고 이렇게 항아리에 들어가고 싶으셔. 어떻게 하고 싶으셔, 여러분? 저는 그 고향이 저기 밑에 목포 배 타고 들어가는 섬인데요. 한 번씩 시내지로 가려면 요즘은 이제 저도 게을러져 가지고 예전에 뭐 고향까지 가면 10시간 운전하고 갔는데 요즘은 2시간만 운전해도 힘들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모실 바에 차라리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뭐죠? 봉안당에 모시고 싶어요. 그런 마인드가 형성돼 가지고 자 보세요. 2001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장사법 시행됩니다. 그래서 잘 옵니다.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여기서는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어. 근데 장사법 시행 이후라면 시행 이후에는 분묘 기지권 취득시 안 됩니다. 무조건 파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 장사법 시행 이전에 인정된 분묘 기지권은 지금도 인정해 줍니다. 못 팝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장사법 시행 이후라면 분묘 기지권 취득시할 수 있어, 없어? 없는데 장사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분묘 기지권이라면 현재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도 관습법입니다. 그 얘기가 31페이지 판례 1번이에요, 지금. 31페이지 판례 1번. 워낙 판례가 좀 어렵습니다. 자, 다 읽어볼게요. 31페이지 판례 1번. 장사법 부칙 2조에 의하면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의 영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은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 기지권의 존립근거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묘 기지권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생겨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에 관한 종래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말의 의미는 분묘 기지권 여전히 관습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기지를 점유하였다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 표현 잘 보셔.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키워드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여전히 뭐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 기지권이라면 더 이상 관습법이 아니지만 그 전에 설치된 분묘 기지권이라면 여전히 뭐라고요? 관습법 맞아요.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명인 방법이 뭐냐면 책 좀 보여주세요. 누구 책이에요? 아, 이 책 누구 책이냐고. 증거 대봐요. 사기도 이렇게 사기를 친다. 뭐 빌려온 거 아니야? 증거 대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거랑 증거 대보라고. 답답해요? 증거 대보라고, 증거. 손에 쥐고 있으면 다 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있어. 자. 제 책입니다. 그 책 맞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명인 방법.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 말 못하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책 같은 것은 등기 등록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는 게 뭐라고? 명인 방법이야. 그래서 한자로 굳이 쓰면 누구든지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걸 뭐라고 한다고? 명인 방법이라 불러.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겠죠. 저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지금이야 누가 책을 훔쳐가진 않겠지만 내년 3월달 가면 책을 훔쳐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근데 지금 그 상태는 안 훔쳐가겠다. 왜? 훔쳐갈 거리가 안 돼. 근데 간혹 가다가 정리 기가 막히게 하신 분들 계셔요. 공부는 못하는데 정리는 기가 막혀. 책에다가 잘 적어놨어. 그러면 누군가는 세배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명인 방법이라 불러. 한 번씩 아차산 갑니다. 아차산.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아차산 보면 아차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예요. 뭐죠? 워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봉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요 맞은편이 구리잖아요. 구리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구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묘가. 뭐죠? 그 워컬 쪽에 올라가면 묘가 별로 없는데 아차산 뒷길로 올라가면 묘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많은데 묘 가다 보면 묘가 있고 철조망이 그러면 철조망에다가 이렇게 뭔가 써져 있어. 본묘 부지는 사유지이므로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게 뭐라고요? 명인 방법이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원래 묘는 그러면 보세요. 갑의 토지에 묘가 있어. 그럼 이 묘는 누구 거야? 갑의 땅에 묘가 있다고. 그럼 누구 땅이야? 누구 묘야? 갑의 묘지 대부분. 내 땅이 내 묘니까. 근데 문제는 갑의 땅에 을이 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이랬을 때 요 주위에다가 이렇게 철조망 칩니다. 그래서 여기다 쌀아 편마를 세워. 편마를 세워놓으면 그래서 을 거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 이거 명방법이야 지금. 그 과수원 가서 보시면
과수원 그 사과나무 봉지에 봉지 씌우는 거 있죠. 봉지 왜 씌우는 거야? 안 보셨어요? 그 과수원 가다 보면 그 열매에다가 과수원 이렇게 봉지 씌우는 경우 종종 있어요. 물론 해충 방지가 목적이지만 주된 그 부수적 목적은 뭐냐면 그게 명인 방법이에요. 사과나무에 봉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땅 소유자가 사과나무 주인이야. 그런데 보셔봐. 땅은 갑의 땅인데 을이 빌려가지고 사과나무 심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사과가 자랐어. 여기 사과야. 그럼 사과가 자랐으면 남들이 지나갈 때 볼 때는 이거 누구 사과야? 갑의 땅에 을이 임대차 있다고요.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어. 근데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과는 누구 사과야? 갑의 사과지. 임대차 알 길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요 사과나무 봉지에다가 내 거라고 쓰는 걸 이걸 명인방법이라 불러.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와도 이 일을 제기 못하지. 요게 관습상 인정되는 일종의 뭐라고요? 관습법 일종이에요 지금. 의미 됐나요 지금? 그런 게 일종의 명인방법이고, 법정지상권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나중에 할 건데 우리가 차후에 지상권이란 권리를 배우는 지상권의 의미는 이겁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이것을 민법상 지상권이라 불러요. 뭔 얘기냐? 자 보세요. 하나의 땅이 있습니다. 땅에 갑의 땅인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X 토지를 30년간 빌려 쓰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설정 계약합니다. 그래서 을이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다가 을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려면 갑의 땅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 밟아야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 을이 내 건물을 뭐 하려고?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 부른다. 기간 몇 년이라고요? 기간 몇 년? 최소 30년이야. 그러면 지상권 계약의 최소 30년 이유는 뭐냐면 을은 갑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들어갔어? 돈 들어갔잖아. 건물 지금 한두 푼이야. 그럼 이 비용을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기간을 줘야 돼.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본전 뽑으라고 기간을 최소 30년이야. 30년 뒤에 갑이 본인이에요. 30년 뒤에 몇 살이에요? 좋아. 30년 뒤에 나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요즘 워낙 많이 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결국은 갑은 30년간 땅을 못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지상권을 우리는 약속했잖아요. 이런 지상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약정 지상권이라고 불러. 시중에 실무에서 약정 지상권 설정 안 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없어. 땅 주인이 미치지 않는 이상은 설정할 일이 없어. 왜? 최소 몇 년이라고? 30년이야. 30년 못 들어가 지금. 됐나요 지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배우는 뭐 법정 지상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잠깐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자 보세요. 남의 땅에다가 여러분 을이 갑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이 을이 건물을 소유하려면 남의 땅을 써야 되잖아. 쓰려면 두 사람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땅을 빌려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 임대차라는 요걸 민법에서 권원이라 불러요. 뭐라고요? 권원. 권원은 뭐냐면 권리의 원천이란 뜻이야.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잖아. 수업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수업 들을 뭐가 있다고? 권리 있잖아. 권원이 뭐 있어? 돈 냈잖아. 수강료 했잖아요 지금. 그게 권원이라고 지금. 근데 보세요. 갑의 땅에 을이 아무런 권원이 없는 상태. 이 말의 의미는 지상권 설정 계약하지 않고 임대차 하지 않고 을이 무단으로 갑의 땅에 건물을 지었대. 이 건물 누구 걸까?
을 거예요? 을 거야. 그러면 을의 건축물이 갑의 토지를 침범했잖아. 따라서 땅 주인은 건물주한테 가서 야, 왜 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토지 소유권 침해됐음을 이유로 건물에 철거를 청구합니다. 그럼 역으로 권한이 있다면 땅 주인은 그 기간 동안은 내 땅에 네 건물 빼라고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야.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근데 얘기가 달라져. 자, 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그림. 갑의 땅에, 갑의 토지에 갑이 직접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 아닌가요? 내 땅에 내 건물이야. 이 상태에서 오늘 을에게 토지만 사고 팝니다. 뭐 한다고요? 땅만 사고 팔아. 그래서 땅은 누구 땅 되었어? 을 땅 되었는데 을 땅 위에 여전히 누구 건물이 있어요? 갑의 건물이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만 놓고 보자. 여기만. 남의 땅에 내 건물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을은 내 건물 들어가려면 갑의 땅을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 밟아야지. 그러면 갑은 을의 토지를 쓸 수 있는 권한이 현재 있어 없어? 권한. 지상권 돼 있어요? 임대차 있어? 없어. 그럼 뭐가 없어? 권한이 없으니까 땅 주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건물에 철거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흘러온 사연이라면, 자 보셔봐. 처음에 뭐 할 때? 매매할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뭐 했어? 갔다가 나중에 매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 지금. 이런 경우에 을이 갑한테 가서 건물에 철거를 뭐 하는 것은,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 위반이야. 왜? 그럼 을은 뭐 할 때? 뭐 할 때? 땅 사업할 때 뭐 했어야 돼? 이의 제기했어야지. 요 계약할 때 뭘 제기했어야 한다고? 어떤 이의? 야, 땅은 사오는데 건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야지. 야, 땅은 사오는데 너 네 건물 있으면 나 장애를 받는다? 충분히 그렇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 있었지.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 안 타가. 지금 와서 뭐가 없음을 이유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건물 철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건물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을 우리 판례가 그동안 인정했던 요걸 법정 지상권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정은 뭐냐면 둘이 뭐 한 거야? 계약한 거야. 근데 법정 지상권은 뭐라고요? 당사자가 계약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순간 이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정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관습상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이라고 나중에 하면 워낙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법정 지상권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약정 지상권은 문제가 안 돼. 왜? 약정 지상권은 실무에 없어. 없다고 보시면 돼. 미치지 않고서는 지상권 설정할 일이 없는,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일종의 뭣도 분묘 기지권도 지상권 유사예요. 왜? 남의 땅에 내묘잖아. 그럼 묘는 일종의 공작물이에요 지금. 됐나요 지금? 네, 그런 맥락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가장 어려운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갑이라는 채무자가 을이란 채권자한테 가서 오늘 1억을 빌립니다. 1억짜리 돈을 빌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문제는 채권자가 뭐라고 하냐면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돈 1억 빌려주면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채무자라면,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면 여러분은 어떤 담보를 제공하시겠어요? 돈이 너무 커가지고 담보를 요구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 아, 집이 있어요? 아, 놀랍군요. 집이 있다니요. 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부모님한테 가. 아버지, 제가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데 제가 집이 없으니까 아버지 뭐 사달라고, 보증 사달라고. 요게 읽어도 돼요. 뭐라고?
인적 담보라 불러. 인적 담보의 뜻은 뭐야? 사람이 담보를 쓰는 거야. 일종의 뭐라고요? 보증이야. 집이 있으세요? 아, 집이 있어. 좋아서. 집이 있다. 집이 있어. 집이 있어. 집을 담보로 제공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불러? 물적 담보라 불러니까 우리가 담보를 얘기하면 무조건 물적 담보만 생각하시는데 인적 담보 담보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끝. 그러면 전형적인 물적 담보는 뭐 있을까요? 이렇게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담보의 방법이 이겁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을에게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 줘버립니다. 소유권 뭐 한다고요? 이전해 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양도담보라 부릅니다. 채무를 뭐 하려고?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뭐 했어? 아예 양도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담보라 불러.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겠다는 의지고요. 문제를 안 풀겠다는 의지입니다. 1억을 빌려주고 담보를 요구하니까 뭐 미쳤다고 이렇게 하냐. 저당권 설정해 주지 라고 하시는데 이건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양도담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 쓰면서 을이 은행권이라면 이런 짓거리 안 해. 을이 누구라고요? 사채업자야. 그래서 1억을 빌려주면서 연 5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담보를 요구하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서류상 넘겨주고 집은 여전히 갑이 쓰고 있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돈 못 갚으면 가져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담보라 불러.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이 사채업자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땡큐야. 얼마나 고맙냐 땡큐. 얘 은행 갔더니 국민은행에서 뭐라고 그러? 당신 집에 선순위 A은행에 국민은행이 있고 이순위에 B에 신한은행 들어와 있고 그런데 사채업자 사나머니는 받아주잖아.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제가 지난주에 오늘 돈 생기면 뭘 하겠어? 지난주에 일에 생기면 뭘 하겠어?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들어갈 때입니다. 지금 주식 바닥이에요. 무조건 들어가. 그리고 버텨. 그러면 최소한 6개월 뒤면 더블 될 거예요. 얼마? 그러면 50%가 싸냐 비싸냐? 연 50%야. 오늘 1억이 주식이 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3억은 돼 있을 거야. 50% 싸 안 싸? 아니 눈빛이 제발 문제를 풀려고 좀 하라고. 싸. 사람은 항상 희망만 먹고 살아. 망할 때 생각 안 해. 오늘 당장 뭔 짓을 못해 지금 상황이.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담보라 불러. 시중에 때는 바야흐로 1980년대 같으면 이거 흔했습니다. 저 시가가 얼마야? 현재 시가. 이를 봤으면 저 시가 얼마나 갈까? 10억 이상 갈 거야. 왜? 선수에 들어와 있으니까. 됐나요 지금? 그러면 악덕 사채업자 1억 빌려주고 얘가 돈 못 갚으면 집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폭리가 너무 심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법 하나 만들었어. 그때 나온 법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을 따로 제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런 식으로 양도담보가 행해지지만 옛날처럼 다 못 먹어. 옛날에는 이 법이 없을 때만 해도 다 먹었어. 1억 빌려주고 9억 다 먹었어. 근데 폭리가 너무 심하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가지고 너 먹더라도 청산하고 먹어라. 그래서 요즘은 시중에 양도담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도담보를 뭐 넘겼어? 뭐?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에
양도담보는 더 이상 관습법이 아니에요. 뭐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바람에 다만 현재도 여전히 뭐는 동산의 양도함을 행해주고 있습니다. 다 먹습니다. 요게 일종의 뭐라고요? 관습법이야. 됐습니까? 끝.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정리. 재판 보세요.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얘기예요. 이것만 좀 정리합니다. 관습법인 거. 첫 번째 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두 번째 분묘기준권.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물권. 그 다음에 뭐? 명인방법. 이에 비해서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 다만 요건 기억하셔야 돼. 온천권 내지는 사도통행권 내지는 공원이용권 내지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관습법 아니다. 따라서 물권도 아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방금 했던 얘기가 기본서에 각자 좀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 얘기하겠습니다.